오늘은 제가 약 없이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자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음식물 알레르기 극복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걀이나 메추리알 같은 것들은 열을 가해 조리할 때 가장 나중에 넣을 거예요. 8주 동안 식사를 했더니 8주 만에 아토피성 피부 질환과 폐 기능이 향상되고 기관지 천식도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레르기는 사실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60% 정도, 양측 모두에게 있으면 75%에서 80%가 그 자식에게 유전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체질도 후성 유전학적 측면에서 보면 체질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알레르기 증상과 원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란 우리 몸이 적으로 간주하는 이물질을 의미하는 항원에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재채기나 눈물, 눈 가려움, 콧물, 피부 발진을 유발합니다. 전신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호흡기계에 나타나는데 코막힘, 콧물, 기침, 재채기, 모기 조여움, 천명 등을 들 수 있고 소화기에 나타나는 입과 귀 속의 가려움, 입술 부종, 이상한 맛의 느낌, 혀의 부종,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부종, 습진 등이 일어납니다. 기타 심혈관계에 나타나는 가슴 통증, 결막출혈, 발한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항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꽃가루, 약물, 음식물, 먼지, 찐득이, 동물의 비듬이나 곰팡이, 곤충에 물리거나 쏘였을 때 나타나는 독, 신축 건물이나 새로운 물품에서 나오는 화학독소, 세균 및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노출, 또 화학 섬유로 된 의복의 화학 성분이나 냄새, 카펫, 침구 등의 먼지, 또 약물, 라텍스, 세척제와 향수 등의 화학물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습진 질환입니다. 흔히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이 피부 습진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35.6%가 아토피로 피부염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급증하는 추세이고 또 건강보험 진로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에 아토피 환자가 97만 11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MSD 매뉴얼에 나타난 알레르기 반응 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중단하기, 애완동물을 집 안에 들이지 않거나 특정한 방에만 가두어 두기, 고유율의 미립자 공기 진공청소기와 필터 사용하기, 특정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심각한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해당 알레르기 항원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천을 댄 가구, 카페트, 장식품 등 먼지가 스며드는 물품은 제거하기나 교체하기, 진먼지, 진드기와 알레르기 항원 입자가 침투할 수 없도록 촘촘히 짠 섬유로 매트리스와 베개 커버를 만들기, 합성 섬유 베개를 사용하기, 침대 시트, 베개 주머니, 담요를 뜨거운 물에 자주 세척하기, 먼지 제거, 진공 청소, 물 걸레질 등으로 집을 자주 청소하기, 지하실과 습한방에서는 에어컨과 제습기를 사용하기, 집을 열 증기로 처리하기,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자극적인 물질은 흡연, 강한 냄새, 자극성 연무, 대기 오염, 차가운 수온, 높은 습도, 꽃가루, 진먼지, 찐드기, 곰팡이, 쏘는 공충의 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대체식 제공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물을 통해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표에 형광색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리 지침에 따르는 대체식 제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예시를 보시면 달걀찜은 연두부나 두부찜으로 바꾸고 달걀말이는 두부 부침으로 바꾸면 됩니다.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을 할 경우에는 메추리알을 가장 나중에 첨가하면 됩니다. 육개장이나 북엇국을 끓일 때는 달걀을 가장 나중에 첨가하면 됩니다. 땅콩 멸치볶음을 할 경우에는 조리할 때 땅콩을 가장 나중에 첨가하면 됩니다. 달걀이나 메추리알 같은 것들은 열을 가해 조리할 때 가장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 단백질이 되어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몸에 항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계란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가급적 식물성 단백질로 대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부 교육 포털 자료에 의하면 식단에 표시될 18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종류는 난류,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항삼년,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알레르기 식품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대한영양사협회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난류, 즉 계란류를 말합니다. 계란류는 두부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두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은 쌀이나 감자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은 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두는 계란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알레르기가 없는 키노아로 대체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키노아에는 곡물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6에서 20%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된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리고 쌀에도 단백질이 적당량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밀은 글루텐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밀은 쌀과 감자로 대체하시면 되고 생선은 두부로 대체하시고 게와 새우는 두부로 대체하시고 돼지고기는 두부로 대체하시고 복숭아는 수박과 참외로 대체하시면 되고 토마토는 다른 과일 등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부제나 식품 표백자로 사용되는 아항산염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체식품 외의 항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 피칸,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잣 등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견과류 대용품으로 해바라기, 호박씨, 치아씨를 드시면 됩니다. 빵에 들어있는 계란 대용품으로는 아마씨, 치아씨가 좋습니다. 설탕의 대용품은 메이플 시럽이나 코코넛 설탕이 좋습니다.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대용품으로 코코넛 가루, 카사바 가루, 수수가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 중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삼, 들깻잎, 도라지, 쑥과 더덕, 칡, 연근, 오이, 당근, 샐러리, 더덕,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양배추, 상추, 양파, 감자, 시금치, 마늘 등입니다. 또 과일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 살구, 바나나, 체리, 키위, 멜론, 복숭아, 파인애플, 자두, 딸기, 배, 토마토 등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가급적 알레르기가 없는 채소와 과일을 선별해서 골라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많이 하시면 완화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저녁 식사나 과식을 피해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몸속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 397쪽을 보면 저자는 다수의 논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질환 현상은 채식을 하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알레르기 현상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기관지 천식 발생률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릴수록 그리고 철저하게 채식을 할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동물성 고지방 음식과 짠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가 기관지 천식 발병률을 높인다. 아주 김평훈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2012년 논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과일 섭취가 사춘기 어린이들에게는 지속적인 비염과 호흡곤란 증상에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증상 예방에 유익한 효과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또 이 논문을 보면 2004년 천식 아동 관리에서 계란과 우유를 제외하는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가 있었는데 3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탁에서 계란과 우유 제품을 제거하고 8주 동안 식사를 했더니 8주 만에 아토피성 피부 질환과 폐 기능이 향상되고 기관지 천식도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논문은 200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비타민 C 섭취량이 가장 적은 성인들은 호흡기계의 과민 반응 위험이 7배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포화지방을 최저 수준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10배나 더 기관지 알레르기 과민 반응 현상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를 통한 비타민C 섭취를 늘려야 하고 포화지방 섭취는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성인 천명성 질환의 위험이 비타민 E 섭취량이 가장 적을 때 5배나 증가하고 비타민 C 섭취량이 적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레르기 증상과 원인, 알레르기 반응의 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조치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달걀, 우유, 땅콩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피하고 달걀 대신에 두부나 연두부, 우유 대신에 두유, 땅콩 대신에 깨, 메밀 대신에 쌀이나 감자를 대체 식품으로 드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대용품으로는 키누아를, 견과류 대용품으로는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를 대체 식품으로 선택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에 들어가는 계란 대용품으로는 아마씨와 치아씨, 또 설탕 대용품으로는 메이플 시럽, 꿀, 코코넛 설탕을 대체 식품으로 드실 것과 밀가루 대용품으로는 코코넛 가루, 카사바 가루, 수수가루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란이나 땅콩은 가급적 열의 가열을 적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드셔야 하고 8주만 식탁에서 계란과 우유 제품을 제거하면 아토피성 피부질환, 폐기능, 기관지 천식도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동물성 단백질은 알레르기의 주범입니다. 그 외에 잦은 간식, 패스트푸드, 섬유질이 적은 음식 등은 장에도 유익한 미생물 증식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르기나 아토피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채소, 과일 중심의 대체 식품을 드시면 지속적으로 몇 개월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노력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